개그맨 서세훈 씨가 캄보디아에서 사망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에 돌아가셨다는 이야기 듣고 좀 심정이 어떠셨는지 정말 좀 한번 꼭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저는 많이 안타까웠어요. 많이 안타까웠고 지금까지 힘든 부분이 아직 다 그 앙금이 가지진 않았어요. 않았지만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 저랑 살았으면 안 죽었어 막 이런 생각도 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랑 살았으면 안 죽었어 막 이런 생각도 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 분명히 나랑 살았으면 안 죽었어. 그런 게 너무 강하게 처음에 온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내 마음을 다 전해주지도 못했는데 내가 너무 어렸기 때문에 세상을 몰랐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얼마나 그 힘든 과정을 겪고 살았는지를 좀 이렇게 품어보지 못했던 부분도 많거든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냥 무서워만 했지 뭐 제가 남편하고 대화를 통해서 이야기했던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사실은 아내가 있고 그런 분이니까 제가 뭐 나설 수는 없었지만 막 그런 안타까움이 너무 저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간섭할 일도 아니었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 때 좀 부끄럽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뭐 그렇게까지 하고 갈라섰는데 네. 좀 잘 살지, 건강 관리 좀 잘하지, 이러한 어떻게 보면 안타깝다 못해 미운 마음이죠. 좀 잘 살지. 제가 더 성숙했다면 더 그런 거를 이렇게 옳게 더 강하게 저도 이렇게 같이 하지 않았을까. 근데 그 당시엔 너무 그냥 커다란 사람, 큰 사람으로만 보이고 지금같이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던 게 답답한 거죠. 자녀분들하고는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누세요? 네, 많이 나눴어요. 네. 근데 아이들이 너무 엄마 편에서만 자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저도 이제 전 남편한테 미안했던 점 중에 하나였고 그 당시에는 천천만만을 얻은 것 같이 저는 좋았지만 또 반대로 생각하면 또 그 사람은 더 외로웠을 거 아니겠어요? 자기가 아무리 죄를 져도 자식이나 아내가 셋이서 똘똘 뭉쳐있다고 느꼈을 때는 얼마나 혼자서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 또 많은 이야기를 해요. 너무 우리가 미워하지 말자. 힘들었던 거를 이제 잊고 잘 견뎌내야죠. 네. 네. 우리 태연 씨는 이제 그때 좀 정희 씨에게 좀 어떻게 좀 위로를 해주시고 어떻게 마음을 나누셨는지 좀 궁금해요. 그 과거에는 나쁜 일만 있었던 건 아니었고 분명히 좋은 일도 있었을 거고 또 좋은 부분을 좀 생각을 계속하고 그렇게 해서 아쉬운 부분을 그런 마음으로 좀 이렇게 좀 바꾸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네. 그 이전에 경험했던 그런 관계에서 여러 가지 상처도 받았고 그 당시 1년 전에 가장 내가 후회한 게 뭐 이혼을 했던 거 기억나시죠? 네네. 무슨 일을 해서든 잊고 싶은 것은 이혼이다. 내가 저지른 가장 큰 잘못은 첫 번째 결혼. 내가 잊고 싶은 두려움은 이혼. 무엇보다 좋지 않게 여기는 것은 이혼한 자들. 이렇게. 트라우마라고 느껴지세요? 이전의 결혼 생활이? 트라우마라고 느껴지세요? 이전의 결혼 생활이? 그렇죠. 트라우마가 있는 어떤 상황, 좀 안 좋은 뭐 법적인 것들이 아직 자녀분이 남았던 것들이 계속 있었었거든요. 그런 과정 절차 중에서 트라우마가 몇 번씩 일어나기도 하고 제가 그걸로 인해서 힘들었는데 생각하면
좋은 기억이 많이 나야 되는데 약간 공포스러운 힘든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둘이 있을 때 특히. 그래서 이제 아이들하고 붙어 다니면서 뭐 레슨이다 뭐다 뭐 하여튼 항상 어떻게 해서든지 떨어지는 시간을 나름대로 많이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막 목욕을 몇 번을 하러 간다고 하고 나가거나 그래서 목욕탕에는 같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여자이니까 네네. 여자가 있을 수밖에 없고. 엄마가 이제 운전을 하고 가다가 길을 잃어요. 그럼 갑자기 패닉이 와요. 갑자기 그러면 갓길에다가 세우고 막 이렇게 막 부들부들 떨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 루틴을 하도 집, 교회, 목욕탕 이걸로만 단축시켜놨기 때문에 예전 그 결혼 생활에서 엄마가 어딘가 길을 잘못 들어서 조금만 그 삼각형에서 빠져나오면은 엄청난 부담과 스트레스를 느끼는 거예요. 그 내비로 그 길 찍으면 거를 길 잃었다고 패닉이 오고 괴롭고 눈물 나고 어렵고 사실은 그러니까 뭐 아빠 때문인 부분도 당연히 있을 수 있겠죠. 왜냐면 아빠가 너무 어릴 때 만나서 엄마랑 아빠가 두 분 다 어렸죠. 어렸고 잘 모르고 서로에게 많은 실수를 했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빠의 너무나 큰 사건이 있었고 그걸로 인해 이제 이렇게 됐는데 가족들이 다 이렇게 흩어지게 됐는데 그냥 사실 저는 그냥 아빠가 엄마한테 사과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되게 강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만 해도 그냥 엄마도 좀 더 빨리 회복할 것 같고 감정적으로 뭐 그런 생각도 했죠. 네. 저는 따님 동주 씨의 인터뷰를 쭉 들으면서 좀 가슴이 먹먹해지고 좀 짠하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뭐 전 남편분과는 서류적으로 이혼을 하셨고 전 남편분이 사망을 하셨기 때문에 그냥 영향을 받을 필요가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꽤 긴 기간 동안 결혼 생활에서 받은 영향이 많다면 현재 삶에도 그 영향이 그림자를 쫙 들이올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그런 걸 느끼세요? 현재의 삶에서도 내가 아직까지 좀 영향을 받고 있네 이런 걸 느끼십니까? 그 사인이 올 때는 있죠. 네네. 근데 그때 저는 제가 왜 그랬나 맨날 생각해요. 왜 나는 그런 약간 이렇게 당황하는 게 좀 남들보다 배가가 돼 있는 이유가 이렇게 뭔가 루틴이 딱 정확해야지 되거든요. 그러니까 손님이 올 때 게스트가 3명이 온다 그랬는데 4명이 오면 막 패닉이 오는 거예요. 너무 떨어요. 제가 동주가 한 말이 기억나는데요. 이제 막 뭘 식사를 잘 하고 났는데 제가 이제 옮기려니까 막 사람들이 도와주려고 막 그러잖아요. 도와주려고 그러는데 우리 딸이 이제 딱 일어서서 절대로 도와주면 안 됩니다. 우리 엄마는 만지는 거 싫어합니다. 건들지 마시고 그냥 우리는 다음 장소로 이동해서 우리 놀고 있으면 엄마가 알아서 치우고 올라올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치우는 디테일에 다 루틴이 있어요. 제가 이제 루틴대로 하는 게 그래서 있기 그 때문에. 루틴이 아닌 걸로 누가 도와주시면 또 패닉이 와요. 저는 거기서 이제 벌벌 떨고 막 땀을 흘리면서 공황장애가 오는 거죠. 왜냐면 패닉도 보통 오는 게 아니라 거의 이성을 잃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안 만들려고 저는 그 루틴을 정확하게 다음날 동선을 각인하고 외우고 기도하고 준비해야지만 나가고 이랬거든요. 근데 이것도 이제 조금 정신분석적으로 보면 어떻게 이해해 볼 수가 있냐면 사람이 생존을 하는데 꼭 필수적으로 필요한 자기 통제력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를 타인한테 뺏기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뺏긴 채 살아가는 거는 자존감, 자율성, 자기 주도성 이런 게 없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정희 씨가 어떻게 보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없는 맞아요. 어떻게 보면 생존에 꼭 필요한 자기 통제력을 유지하지 못한 채로 그걸 많이 뺏긴 채로 살아갔다면
살기 위해 요것만큼은 내가 결정해서 요걸 잡고 살아가야 나는 최소한의 생존을 할 수 있어. 요게 본인이 결정한 순서, 정리하는 거에 어떤 위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거를 마치 동아줄처럼 잡고 가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가끔 욱할 때가 있으세요? 욱은 뭐 평상시에도 자주 먹는 거에 네, 트라우마가 먹는 걸로 나와가지고 네. 제가 예전에 제가 항상 급히 먹고 네. 고기 맛을 느끼기도 전에 넘겨버리고 그리고 막 과자 뭐 먹는 거에 굉장히 집착하고 맛있는 음식에 집착하고 이런 게 있어요. 지금도 그 결혼 생활에서 제가 먹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좀 차단되었던 여러 가지가 있었거든요. 그 음식 앞에선 제가 사자가 표효하는 것 같대요, 사람들이. 덤벼들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대화를 안 해요. 음식만 나오면 나만 먹어요. 그냥 이것만 먹고 여기만 몰입하는,데 그게 못 먹어. 남들이 보면 이상하게 느끼는데 하여튼 제가 그런 게 있었어요. 누가 그만 먹어 그럼 확 욱하세요? 네. 왜 이렇게 네. 드세요? 음식의 양보다도 네, 본인의 입맛에 안 맞거나 네네. 기대하지 않은 음식의 맛이 입맛으로 들어오면 네. 그때 갑자기 반응을 일으켜요. 네네. 엄청 예민해요. 네. 먹는 거. 먹는 거에 굉장히 큰일 예민해요. 났어요.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정희 씨가 기본적인 자기 결정권이나 자기 통제권을 약간 일부 뺏겨서 지낸 세월이 길기 맞아요. 때문에 그러니까 나의 기본적인 생존에 필요한 자기 결정권과 통제권을 찾아오는 그 유일한 방법이 내가 결정해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다른 의견을 내면 그냥 다른 의견일 뿐인데 이게 마치 나의 기본적인 통제권과 자기 결정권을 그렇죠. 네, 그래서 왁 할 수 있거든요. 욱할 때 이런 면이 있다라는 걸 좀 인지하면 네. 욱이 올라오는 순간 나는 서정희야. 나는 나의 인생을 내가 결정해. 요런 이렇게 나를 이렇게 나의 몸을 만져서 이 감각을 느끼면서 나라는 걸 자꾸 확인하면서 잘 진정하는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뭐가 딱 먹고 싶을 때 나는 서정이야. 나는 언제든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어. 오늘 꼭 먹지 않아도 내일 먹어도 돼. 왜? 내가 결정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이 언제든지. 과정. 네, 언제든지 그게 정희 씨가 중요하네요. 드시고 싶은 나 거 오늘 너무 큰 걸 배운 거예요. 언제든지 드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드실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이 아니어도. 어떤 경우는 조금 이렇게 들이받아 보기도 하고 네네. 아버지랑 싸워보기도 하는데 네네. 좀 그런 것들이 좀 있었나요? 저희 아버지가 생각보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나이가 드시면 좀 낮아지잖아요. 그렇죠. 저희 아버님은 그런 게 없어요. 정말 70대가 되셔도 정말 무서울 정도로 퇴직을 하시고 이제 구멍가게를 조그맣게 하셨는데 약간 손님등에도 약간 이상한 사람들이 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젊은 친구들이 시비 그러면은 바로 그냥 소위 말하는 귓방망이. 그러면은 귀방만 이상으로 젊은 친구들하고요. 젊은 친구들이 도망가요. 몇 년은 전에 근데 또 이제 좀 집에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저히 못 찾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에 찾아가서 얘기를 했죠. 사실은 모든 그 안에 있는 걸 다 부셔버리려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참고 얘기를 했죠. 그냥 나가시는 게 어떠냐고. 응? 그러더니 뭐 집을 나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 그리고 한 8년인가를 안 봤어요, 제가. 그러니까 뭐 집을 나가셨다 바로 뭐 어머니한테 사과를 했대요. 근데 그 뒤로는 좀 좋아졌어요. 좀 덜 하셨군요, 아버님이. 많이 덜했어요. 왜냐면 제가 막내거든요. 나이가 좀 있는데 이런 얘기까지 자기가 들어야 되는 자존심도 있고 여러 가지 교차했겠죠. 근데 저는 못 보겠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몇 년 전에 아침에 전화 오더라고요, 어머니한테.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그러셨군요. 그때 보신 게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보신 그렇죠. 네. 그 좀 아버님 돌아가셨다는 그 전화를 받고 네네.
좀 어떠셨는지 좀 들어볼까요? 좀 편했어요. 죄송한 말이지만 좀 편했습니다. 좀 편하고 뭐 아무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그냥 좀 답답한 게 좀 없어지는 느낌? 좀 그런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좀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래도 어떻게 자식이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데 마음 편하다고 얘기할 수 있냐 이렇게 쉽게 말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나를 우리 가족을 공격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어떠한 설명으로도 이게 납득이 안 되고 개선이 안 돼요. 아버지의 그런 폭력 때문에 잠깐 옆집에 도망을 가도 뭐 하고 왔냐고 의심을 한다든가. 이러니까 이혼을 하면 뭐 합니까? 칼을 들고 쫓아올 텐데 가스통을 들고 우리 집에 올 텐데 그러면 오히려 더 자식들 다치고 그럴까 봐 못하겠다고 하시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누가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이 비극이. 그래야 더 이런 꼴을 보지 않고 우리 어머니도 좀 이렇게 편안하게 숨쉬고 사실 텐데 이런 마음이 왜 없으셨겠어요. 아버지 부고 소식을 듣고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정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